제가 최근에 저희 집 거실에서 TV 옆에 뭐 오디오 세팅해놓고 영상을 몇 번 올렸더니 그 회사 본사에서 협찬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거실에 있으니까 제 어머니 방에 세팅해놨어요. 지금 3주 정도 어머니가 쓰고 계시거든요. 중소기업이죠, 이노스TV. 대기업, 중소기업 TV 고를 때 엄청 고민 많이 하잖아요. 저도 엄청 많이 했어. 중소기업 TV 75인치를 2년 동안 써왔던 입장에서 어떤 느낌인지, 왜 내가 그걸 골랐는지, 그리고 그것보다 업그레이드된 75인치거든요 지금은. 요건 또 어떻게 또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스에서 나온 제로 에디션이라는 제품인데, 중소기업 제품 살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 AS죠. AS 안 돼가지고 나중에 고장나면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10년 보증에 5년 무상 AS로 책정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중소기업이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어느 정도 판매량이 되는 중소기업 제품은 이 대기업과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서 보증, AS 이 정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시는 것 같아요. 물론 대기업 제품의 장점이 있죠. 좀 비싸긴 하지만 어쨌든 신뢰라든지 AS의 편의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데 중소기업 제품들에도 그런 장점이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제품의 특징이 뭐냐, 중소기업 제품 TV 뭐가 있나 검색을 딱 해보면은 유독 판매량이 많은 제품들이 있어요. 자, 이것도 그 중에 하나거든요. 판매량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사용자 경험이 많이 쌓여 있다는 거, 어느 정도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기 때문에 또 판매량이 많겠죠. 당연히 그 사용자 경험들이 많이 공유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제품 사기 전에 이 제품이 어떤지 리뷰를 많이 찾아볼 수도 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정보들이 인터넷상에 엄청나게 많다는 게 중요하죠. 2년 전이지만 이노스TV를 살 때도 그게 가장 저한테 크게 작용을 했거든요. 굉장히 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인터넷에 솔루션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 제품이라 그래가지고 항상 많이 팔리는 것도 아니에요. 대기업 제품들 중에서도 인터넷 검색해봤는데 정보가 진짜 없는 것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이거는 그런 정보들이 많다. 뭐 그건 그렇고, 일단은 어떤 제품인지 좀 보면은 구글 TV로 돌아가는 제품입니다. 요즘에 뭐 공중파만 보시는 분 없을 거예요. KT 이런 IPTV만 보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이걸로 넷플릭스를 혼자 보신다니까, 집에서. 시대가 바뀌었죠. TV 자체적으로 구동할 수 있도록 나오죠. 그런 여러 가지 플랫폼이 있을 텐데, 지금 구글 TV로 나오는 것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여기 홈 버튼을 누르면은 이 화면을 뜨고요. IPTV HDMI 연결되어 있는데요. HDMI 연결해 놓으면은 이거는 이 리모컨으로 하면 되고요. 그리고 홈키 누르면은 다시 구글 TV의 메인 화면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넷플릭스 뭐 이렇게 다 깔려 있어요, 앱이. 근데 저는 제일 많이 쓸만한 게 이제 저희 아들 녀석이 유튜브 키즈를 본다고요. 근데 원래 안 깔려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 앱으로 들어가서 검색 키즈라고 검색을 하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유튜브 키즈 포 안드로이드 TV 앱을 찾았습니다. 지금 열기 뜨는데 설치 안 됐으면 설치하기 이렇게 뜨거든요. 저기 앱에 여기 설치가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이렇게 앱을 설치하면은 이게 맨 뒤에가 있어요. 옛날 어떤 TV 같은 경우에는 그게 위치 조정이 안 되는데 얘는 위치 조정이 되거든요. 확인 버튼을 길게 누르고 이동 버튼을 눌러가지고, 많이 쓰는 거면은 제일 앞에 둘 수도 있고, 제일 많이 쓰는 거 키즈, 그리고 애플 TV, 넷플릭스, 유튜브 뮤직 이렇게 앞에다 이렇게 세팅을 해놨습니다. 유튜브에서 지금 막 뜨고 있는 뉴스들, 아카데미, 오스카 뭐더라고, 그 유튜브에서 나한테 추천해주는 영상들, 구독 채널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 이런 것들 하나 들어가서 볼게요. 넷플릭스 들어가 보겠습니다. 넷플릭스 2, 3, 빨리 뜨죠. 반응 속도 괜찮아요. 똑같죠? 건너뛰기. 불만 없고요. 애플 TV. 나는 안드로이드, 구글 이 기반의 애플 TV가 돌아간다는 것만 해도, 이 구글은 어쨌든 되게 좀 오픈된 철학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건너뛰기. 가끔 어떤 거 보면 건너뛰기 막 너무 심하게 하면은 버벅이는 제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건 어떤지 보자. 참 좋아. 사라다. 좋아요. 잘 됩니다. 잠깐만, 애플 뮤직은 없나? 애플 검색 결과입니다. 애플 뮤직은 없네요. 유튜브 들어가 볼까요? 유튜브 맞춤 동영상. 1939년. 마이크 허용. 공돌이 파파. 좋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옛날 버전의 75인치 거실에 있는 거,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밝기 설정이에요.
톱니바퀴 모양을 누르면은 세팅할 수 있는 게 뜨고요. 영상 세팅에 들어가면 지금은 화면 밝기가 100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 어떤 이유에서인지 출고됐을 때의 화면 밝기는 굉장히 어둡게 되어 있어요. 이런 수준으로 되어 있어요. 되게 어두워요. 실제로 화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화면 밝기를 최대한 좀 올려서 세팅을 해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지금 보고 계시는 앱을 베이스로 돌아가는 이런 화면, 뭐 유튜브, 아까 넷플릭스, 애플 TV, 뭐시기 이런 것들에 대한 영상의 화면 밝기 조절을 했지만 IPTV로 가볼게요. IPTV는 이제 HDMI 입력이잖아요. 여기에서의 세팅되는 밝기 값은 또 별개예요. 화면 밝기 아까 100이었죠? 근데 지금 여기는 90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별개의 모드마다 화면 밝기 세팅을 별도로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장점인데 이걸 모르고 여기서 밝기를 100으로 해놨는데 보고 있는데 왠지 좀 어두운 것 같다. 넷플릭스 왜 이렇게 어둡지? 알고 봤더니 넷플릭스에는 밝기 조절을 따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업그레이드가 돼서 여기서 이거 눌러서 밝기 조절하면 되고 앱으로 작동하는 데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거 눌러서 밝기 조절을 하면 돼요. 그런데 옛날 버전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앱을 통해서 화면 밝기를 들어갈 수가 없어요. 꼼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USB에 영상 파일을 하나를 넣어서 꽂은 다음에 그 USB 영상 재생 모드로 들어가서 화면 밝기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게 앱에서 구동되는 화면 밝기하고 연동이 그래가지고 해결했거든요, 저는. 근데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게 새로운 버전의 구글 TV 기반으로 개선이 되면서 그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어둡다 싶으면은 그 모드의 설정 버튼으로 가서 세팅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제품을 여기 설치하고 나서 제일 처음에 확인해 봤던 게 그겁니다. 이제 고쳤구나 이거. 그리고 영상 모드, 여기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영상 모드, 선의도는 얼마나 두고 밝기 뭐고 채도 뭐고 최적의 값이 무엇인가, 최적의 레시피도 되게 공유가 많이 되거든요. 그리고 프리셋으로 그냥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것 중에 저는 생생한 이걸 제일 좋아해요. 조금 너무 쨍한 감이 있는데 저는 어차피 이거를 무슨 절대적으로 딱 맞는 색을 설정해서 봐야 되는 용도가 아니라 그냥 생생하게 재미있게 보는 엔터테인먼트 용도의 스크린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렇게 좀 세게 좀 쏴주는 걸 좀 좋아합니다. 4K 화질의 이 정도 색상 조절 저는 아무런 불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음질을 한번 볼까요? 음질? 베이스가 많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자, TV가 커지면 스피커도 좀 커져가지고 또 소리가 좀 더 웅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죠. 기대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제품 담당자분께서는 이 돌비 애트모스 얘기하고 여러 가지 기능이 적용이 돼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외장 스피커를 붙였을 때 얘기로 보입니다. 디지털 신호를 잘 쏴주겠죠. 사운드바나 그 외 외장 디코더로 앰프들을 사용을 하면은 당연히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기본 내장된 스피커로는 어느 정도 한계는 있다. 하지만 그냥 TV 시청용으로는 또 그렇게 또 나쁜 음질도 아니에요. 평범하다. 그러니까 평범한 수준의 음질을 보여준다. 앱을 통해서만 이걸 사용하는 게 아니라 기가진이라든지 SKB에서 나온 거라든지 그런 IPTV를 연결을 기본적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요거 누르고요. 그러면 여기 연결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기본 제공된 리모컨에서는 IPTV를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채널 조정이라든지 볼륨 조정은 IPTV에서 제공된 걸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간단하게라도 볼륨, 채널 조정할 수 있는 버튼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는 안 됩니다. 근데 이 별도로 파는 리모컨이 있대요. 매직 리모컨. 그걸 사용해서는 이거 그리고 리모컨 하나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하네요. 다시 구글 TV로 가려면 홈 버튼 누르면은 그러니까 사용이 전혀 복잡하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52는 용띠인데 저희 어머니도 지금 이거를 3주 동안 아주 잘 쓰고 계세요. 리모컨 가지고 넷플릭스 들어가가지고 밤새도록 시리즈 보시고 하십니다. 그만큼 편해요. 근데 처음에 세팅할 때 요게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요. 왜냐면 인증 과정이 꽤 몇 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로그인 하려고 그러면 핸드폰으로 인증하라 그러고 그런 것만 자녀분들이 한 번만 도와주시면 실제로 사용감에 있어서는 전 세대 초등 1학년 제 아들부터 그리고 저희 어머니 세대까지 사용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8살짜리 애도 이거 켜가지고 지가 이거 눌러가가지고 보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넷플릭스 이런 거 가서 TV 시리즈 다 보고 어머니 아버지 뭐 이번에 TV 하나 바꿔드릴게요. 근데 아유 그거 복잡해서 못해. 절대로 아니라는 거. 세팅해 놓고 한 번만 이렇게 하는 거 보여드리면은 특히나 넷플릭스 같은 거는 한번 보기 시작하면 그 다음 편이 궁금해서라도 어떻게 눌러서라도 보게 돼 있어요.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거는 되게 개인차가 되게 큰 것 같아요. 특히나 한 번이라도 중소기업 제품을 샀다가 안 좋은 기억이 있으신 분들은 아우 앞으로 절대로 나는 중소기업 제품 안 산다 이러신 분들도 있고, 아니 뭐 저렴하게 사가지고 불만 없이 잘 쓰고 있으신 분들은 그냥 또 뭐 이런 게 가성비 아니냐 그러면서 사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정답 내리기 힘듭니다. 저희 아주 얄팍한 경험이 모든 의견을 다 대변할 수는 없는 거죠. 근데 하지만 구글 TV 대표적인 플랫폼이 공용으로 여기저기 다 쓰이고 있고, 대기업 제품과 기능적인 이 차이점은 많이 따라잡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똑같잖아. AS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10년 보증 5년 보상 AS, 공격적인 AS 정책을 또 마케팅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거죠. 일반적인 내용보다는 객관적인 스펙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추가로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정확한 모델명은 G75 QLED 제로 에디션이라는 제품이고, 구글 TV 플랫폼 기반으로 제작이 돼 있고, 뭐 넷플릭스, 유튜브, 구글 플레이, 구글에서 제공하는 앱은 거의 다 설치할 수가 있어요. 그런 확장성은 좀 문제가 없고요. 중소기업 제품들이 패널 자체를 다 자체 생산하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장점일 수도 있죠. LG IPS 패널을 납품받아서 제작을 하고 있고, 해상도는 당연히 4K TV, 정확하게 말하면 4K랑 UHD랑 살짝 달라요. 근데 지금 텔레비전 시장에서 말하는 4K는 지금 3840 곱하기 2160 UHD 말하는 거죠. 그리고 QLED 제품이죠. LED가 종류가 되게 많죠 사실. 그래서 LED, OLED, 뭐 QLED 이런 식으로 제가 알기로 각각의 기술마다 장단점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생산되는 LED 중에서는 가장 진보된 형태인 건 맞아요. 주사율은 60Hz 문제 없고요. 그리고 이게 IPS 패널이다 보니까 시야각이 굉장히 넓죠. 그래서 아주 옛날 싸구려 모니터들 보시면 조금만 이렇게 돌려보면 안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시야각이 178도라는 거는 거의 180도, 거의 옆에서 봐도 보인다. 그 칩셋은 이거는 사실 저는 별 관심이 없었는데 좀 검색을 해보니까 MT9602 저 칩셋이 나왔을 때만 해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졌던 칩셋은 맞습니다. 그리고 CPU, GPU가 이렇게 있는데 체감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인 앱 돌아가고 뭐 로딩 속도라든지 뭐 그런 걸 봤을 때는 크게 와닿는 부분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뭐 램도 마찬가지고요. 입출력 단자는 최근에 나오는 TV 입출력 단자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와이파이로도 되고 랜선 연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옵티컬 출력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사운드바 같은 거 연결할 때 옵티컬 케이블 연결하면 되게 편하거든요. HDMI 입력은 총 3개. 또 한 가지 알아야 두셔야 될 점은 이 제품은 공중파, 그러니까 옥상에 설치되어 있는 DTV 안테나, 그 공중파를 통해서 안테나를 텔레비전에 입력했을 때는 4K UHD 수신은 하지 못해요. 근데 사실 요즘에 공중파로 UHD를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안테나 연결을 아예 해놓질 않았어요. IPTV, 앱으로 돌아가는 넷플릭스, 애플 TV 이런 걸 주로 보기 때문에 혹시라도 정말 나는 공중파를 사용을 해서 공중파 안테나로 UHD를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스펙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WCG가 들어가 있어요. 기존 일단 예전에는 HDR이라는 개념이 있었는데 이것도 HDR 당연히 적용돼 있죠. 그 HDR은 밝기의 다이나믹 레인지, 얼마나 어두운 부분부터 얼마나 밝은 부분까지 폭넓게 밝기를 보여주느냐. 근데 이 개념과는 좀 다르게 WCG 같은 경우에는 세 개 종류, 보면 이 영역의 HDR이라 그러면은 세계 광범위한 3개 종류 지금 같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이전 버전에 거실 설치된 그 TV하고 지금 새로 나온 TV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QLED가 적용된 것도 다른 점도 있지만은 색상이라든지 이게 조금 더 강렬해요. 네, 그런 부분 확실히 있더라고요. 그래도 좀 디테일한 스펙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있을까봐 마지막에 이렇게 추가 촬영을 좀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